달은 오랫동안 지구와의 거대한 충돌의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로 돌진하여 지각의 일부가 산산조각 났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파편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져 나중에 우리의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괴롭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금속이 부족한데 달에는 왜 그렇게 많은 금속이 들어있을까요? 최신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요 이론을 완전히 반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달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철이 녹슬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보존돼요. 하지만 몇 년 전 과학자들은 달의 높은 지역에서 철이 산화되어 실제로 녹슬고 있다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어요. 처음에 이 발견은 천문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녹이 존재한다는 것은 적어도 달의 특정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이론이 제기됐어요. 산소가 지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태양풍이 끊임없이 달을 강타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플레어는 지구 대기 상층에서 산소를 쓸어 담아 달까지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분자는 달 표면의 가장 높은 지점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속이 협곡, 특히 위성 표면 아래에서 산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지구상의 물은 사실 미스테리 투성인 수수께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얼음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 지구로 운반되어 거대한 분화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새로운 발전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엄청난 양의 유기물이 존재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바다를 수천 배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유기물을 가열하여 맑은 물과 기름을 얻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구에 등장한 석유가 화석화된 생명체 유적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나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아마도 자연순환의 일부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 연구진은 지구의 기후 변화 패턴을 고안해냈는데 이 패턴은 매우 긴 계절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태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며 이는 모두 지구가 태양을 기준으로 어떻게 위치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절은 지배적인 기온에 따라 아이스하우스, 쿨하우스, 웜하우스, 핫하우스라고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빙하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300만 년 동안 아이스하우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행동으로 인해 온실 효과가 더해지면서 인류가 없었더라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온난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온난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구의 전체 기온은 5천만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열대 기온으로 상승할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시대죠. 이제 다시 달로 돌아갈게요. 매일 밤 다른 장소, 다른 크기, 심지어 다른 색상으로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 우리는 달이 밤하늘을 여행하며 지구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이 오늘 밤에는 밝은 노란색으로 내일은 불길하게도 짙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좀 더 복잡해요. 지구 대기권 밖에서 바라본 달의 원래 색은 갈색을 띤 회색입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에서 보면 달의 색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바로 위에서 보면 반사된 빛이 비교적 얇은 대기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밝고 거의 흰색에 가깝게 보입니다. 빛을 차단하거나 굴절시키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선명하죠. 달이 수평선 바로 위에 보일 때는 노란색, 주황색, 심지어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효과는 일출이나 일몰 시 태양이 붉게 보이는 현상과 유사해요. 빛은 그 위치에서 눈에 도달하기까지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하며 스펙트럼의 파란색 부분이 대부분 손실됩니다. 이로 인해 빛의 색이 훨씬 더 따뜻한 색으로 바뀌죠. 달은 파란색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미세 입자는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달은 실제로 대기권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입자가 평소보다 크면 달이 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해요. 마지막으로 달이 보라색으로 보일 수 있는 극히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천문학자들은 대기, 먼지, 입자, 그리고 아마도 다른 무언가의 조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달 지진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에서만큼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발생하더라도 달 중심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죠. 과학자들은 달 지진이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에도 지진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 붉은 행성은 지각 활동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관측 결과 가끔씩 약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성 표면에 서 있으면 지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붉고 먼지가 많은 풍경 아래에서 지질학적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달에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은 지구와 조석 고정되어 있어 한쪽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다른 한쪽은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은 달보다 우리에게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둘 다 돌고 돌면서 이쪽과 저쪽을 차례로 따뜻하게 하고 비추고 있어요. 즉, 짧은 시간에 한 번씩 달은 양쪽에서 태양에 의해 비춰지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달을 볼 수 없을 뿐이에요. 매년 달은 달의 중력과 지구의 바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달은 매년 약 4cm씩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6억 년 후에는 지금보다 지구에서 23,500km 더 멀어질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개기일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달에는 물이 있습니다. 웅덩이나 호수는 아니지만 달의 극부분에 영구적으로 그늘진 곳에 물 얼음 알갱이가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달과 지구가 물 얼음을 포함하고 있는 소행성과 해성에 끊임없이 부딪히던 아주 오래전에 달에 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달의 얼음뿐만 아니라 지구의 호수와 바다가 생기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 내부에는 이미 물이 있었고 화산 활동 중에 표면으로 흘러나왔으며 지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는 달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지구와 공동 궤도를 도는 소행성이 2개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소행성은 실제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와 공정 궤도를 같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안정된 궤도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 주위를 도는 고유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행성은 지구 주위를 말국 궤도를 따라 돌고 있어요. 이 소행성은 특이한 경로 덕분에 95년마다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와요. 달에는 달 표준시라는 자체 시간대가 있습니다. 달에서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1년을 12개의 날로 나누고 각 날은 우리 한 달만큼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일은 달 위를 걸었던 우주 비행사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달 달력은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달의 지각은 모든 부분이 똑같이 두꺼운 것은 아니며 평균 두께는 약 50km지만 훨씬 더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달 표면 곳곳에 분화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속이 빈 튜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 한 달 궤도선이 이러한 튜브를 발견했는데 튜브의 모양은 불규칙하지만 축구장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거대했어요. 과학자들은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데 터널 시스템일 수도 있고 지질학적 경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는 용암 동굴이라는 것이에요. 용암 흐름이 식으면 딱딱한 지각이 형성되고 나중에 두꺼워져서 같은 용암 위에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용암은 계속 흐르다가 멈추면 채널이 비어 텅 빈 튜브가 될 수 있어요.